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동반견, 애완견, 요즘 뭐라 그러죠? 반려견. 아, 반려견. 네. 반려견에 대한 얘기 좀 하십시다. 이 개는 맨스 베스트 프렌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 그러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이심전심이 있을 텐데요. 네.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 견주와 반려견이 서로 이심전심인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견주와 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있는데 평소 같은 날에는 굉장히 신나게 뛰어놀고 또 뭐 놀자라면서 조르는 강아지가 그 네. 순간만큼은 어허. 내 곁에 와서 좀 조용하게 있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받으신 적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되게 힘들었을 때 막 네. 거실에서 혼자 막 울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 저희 강아지가 14살인데 그때 3살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제 눈물을 이 가슴 쪽에 탁 붙어서 어. 제가 다 울 때까지 계속 핥아주는 거예요. 어디를 어. 안 가고. 근데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사람 옆에 딱 붙어있는 성격의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를 무시하고, 예, 저희 서열이 제가 우리 집에서 맨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그때 그 감동받았던 기억으로 제가 네. 우리 개 어르신을 모시고 삽니다. 네. 우리는 집에서 약간 안 좋은 일로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걔가 저 구석에 가서 가만히 숨어요. 그다음에 다저스 경기를 보면서 내가 이제 홈런을 때려서 박수를 치고 그냥 와 그러면은 걔도 같이 짖으면서 뛰어요. 같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전 그게 믿어요 그거. 맞아.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와 연관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견주의 스트레스가 심하면 네. 이 반려견의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네. 그리고 견주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면 이 반려견 스트레스도 없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반려견과 견주의 스트레스가 서로 비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 내용은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제가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스웨덴 대학교 연구진이 어제 이 세계적 과학 잡지 네이처에 잠해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은 반려견과 견주의 장기 스트레스 수준이 동조한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요. 연구진은 여름과 겨울에 반려견 58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견종도 나왔는데 셔틀랜드 시프도그 33마리, 그리고 보더컬리 25마리. 이렇게 해서 이들 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콜티솔의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털에서. 네. 그리고 역시 이 반려견의 보호자 채모에서도 콜티솔 수치를 재봤고요. 이 혈액이나 타액에 비해서 이 채모가 콜티솔 장기 추이를 파악하기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이 반려견의 칼라, 이 목걸이를 컴퓨터 클라우드와 연결시켜서요. 한 주간의 활동을 추적해서 관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호성,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 경향 등 견주의 성격 특성을 설문조사했고요. 네. 그리고 또 견주에게는 반려견의 일반적인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그 반려견 성격도 물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고 콜티솔 수치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견주와 반려견이 콜티솔 그 수치가 비례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 반려견 보호자의 콜티솔 수치가 높으면 반려견도 그게 높았고요. 네. 반대로 콜티솔 수치가 낮으면 반려견 콜티솔 수치도 낮게 나왔습니다.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계절마다 수치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여름과 겨울에 그 수치가 달라졌지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름과 겨울 모두 패턴 자체는 같았다는 점입니다. 네. 다시 말해 주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개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내용으로 또 어떤 게 있었어요? 특히 암컷 반려견에게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컷 반려견들이 수컷보다 주인들의 스트레스와 비슷한 정도의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반려견의 운동량과 스트레스 이 레벨도 같이 나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개 많이 운동시키면 스트레스 레벨이 좀 줄어든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 반려견의 운동량은 이 콜티솔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에너지 레벨은 좀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저희가 네. 막 우악스럽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어떤 인간의 감정 상태 그리고 그 강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보통 대인 관계가 활발한 견주 같은 경우 네. 그렇지 않은 견주, 이들 견주들의 반려견에 어떤 개들이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했을 때 제가 그냥 선뜻 생각했을 땐 대인관계가 더 활발한 견주의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줄 알았거든요. 아하. 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낯선 아.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네, 대인관계가 활발한 보호자의 반려견보다는 그렇지 않은 견주의 반려견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덜 받았습니다. 네. 성실하고 개방적인 견주의 반려견은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다른 개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의 그 콜티솔 수치를 기록했고요. 네. 이와 반대로 뭐 심경증, 그러니까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서 뭐 심리적 긴장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견주의 반려견은 좀 낮은 콜티솔 수치를 어허. 보였습니다. 네. 이 경우에 견주가 반려견과 좀 더 강한 애착 유대 관계를 맺어서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연구진은 이것은 서로 돌아가면서 견주와 반려견의 스트레스 반응을 긍정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애견 대회에 출전한 개들만 또 따로 진행된 연구가 있었다는 소식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견주와 애견 대회 출전한 개들이 보통 견주와 반려견에 비해서 더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주인이랑 네. 반려견이 서로 상호작용을 더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 개 대회하는 거 보면은 뭐 주인이 꼭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 끌고 다니면서 딱딱딱 하는데 뭐 발도 딱딱 스텝이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산책 나갔을 때도 보면요. 주인과 좀 이렇게 연대 교감이 좀 잘 돼 있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요. 산책을 주인 옆에서 해찰하지 않고 딱 붙어서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연구진은 우리가 개와 갖는 상호작용 형태가 우리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연구가 한계가 있는 것을 연구진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설문조사지가 편향성을 띨 위험도 있고요. 또 견주가 자신이나 아니면 반려견 성격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어느 정도 입증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많은 견종이 있는데요. 주인의 그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받는 또 견종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건 이번 연구 결과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 한국의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강영욱 씨. 강영욱 훈련사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한 얘긴데요. 우울증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에 푸드를 키우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푸들이 다른 어떤 개들보다도 주인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만약에 주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하다 하면 푸들도 같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펫 얼러드가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우울증이 좀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개를 키울 수 있게끔 이 시리에서 법을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키울 수 있더라고요. 또 그런 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저 펫 사절이라는 아파트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아주 얘기하면 가서 다 네, 해주게 네. 돼 있는 겁니까? 진단서를 띄어오게 될 경우에 예, 그게 이제 치료견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함께 살 수 있어요. 네. 여기 한 분이 반려견 키우고 싶네요 그러셨는데 네.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3명은 다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저도 네. 개를 저 개인적으로는 참 싫어했거든요. 네. 예전에.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적이 한 번 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개가 오면 항상 무섭고 싫었다고요. 네. 근데 개를 키우면서부터는
어떤 큰 개가 와도 가서 이렇게 만지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반려견 한 마리씩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